노력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조언을 해보자는 거죠. 노력을 어차피 하긴 해야 되니까. 그래서 노력을 효과적으로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제가 그거에 대해서도 막 책을 찾아가지고 사람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면은 좀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사람을 움직이는 세 가지 근본적인 힘이 본능, 감정, 이성이고 이게 뇌에서 관장하는 그 부위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이거를 요즘에는 뇌과학을 통해서 이게 밝혀졌거든요. 근데 옛날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사실 플라톤이 말한 그거 있잖아요. 머리, 가슴, 배. 플라톤이 이미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플라톤이 그렇게 말을 했었고 이게 동양에서는 진선미라는 가치가 있잖아요. 세 가지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대로 매치가 되는 거예요. 진이 이성, 진리고 선이 윤리, 도덕, 이게 감정. 감정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공동체에 대한 감각, 관계에 대한 감각을 감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감정이 뭔지 잘 모르시는, 그러니까 잘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 나 감정적이야 막 이러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막 화를 잘 내는 거고 여러분 화내는 거는 조금 감정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엄밀한 의미에서 감정은 아니에요. 화내는 거 막 기분이 좋고 나쁘고 막 불쾌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감정 부분이 그러니까 감정 부분이 파괴된 사람들이 사이코패스가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열은 다 받아요. 알잖아요. 사이코패스 열 받으면 엄청 무섭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감정이라는 거는 그 관계에 대한 감각을 얘기하는 인간관계에 대한 감각을 공감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선, 윤리, 도덕이고 그다음에 본능이 아름다움, 어떤 직관적인 거죠. 아름답고 즐겁고 이거에 더 가까워요. 화나는 거, 불쾌한 거 아니면 즐거운 거 이런 게 이 미 쪽, 본능 쪽에 더 가까운 감정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중에 이게 순서는 있죠. 뭐가 제일 근본적이겠어요? 셋 중에. 응? 이 중에 제일 바탕이 되는 게 뭘까요? 당연히 본능이죠. 본능은 동물도 다 있죠. 그리고 이성은 사람만 있고 감정은 어떤 사회적인 생활을 하는 동물한테도 있대요. 근데 그리고 애기들은 본능만 있죠. 그러다가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감정이 폭발하기 시작을 해요. 아시잖아요. 중2병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죠. 아직 이성은 발달 안 했는데 이거 보면은 대인관계에서 인정과 유대감, 대인관계에서 수치심과 죄책감 보이잖아요. 사춘기 애들은 별게 다 창피하고 어떨 때 또 창피한 걸 하나도 모르고 왜 이렇게 또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 게 중요해. 그 유대감 이런 거 있잖아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인정받아야 되고 그게 이제 사춘기 때 호르몬이 폭발하면서 이 부분이 발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먹으면은 전두엽이 발달을 다 하면서 좀 이성적인 인간이 되죠. 이게 순서는 있는데 그래서 이게 본능이 충족이 안 되면 감정적으로 못 가고요. 감정이 충족이 안 되면 이성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는 하나 이것도 본능, 감정, 이성 중에서 어떤 거를 좀 더 강하게 타고났는지가 정말 사람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정말 대기근 때 있잖아요. 그거 굶어 죽어요. 그냥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 먹을 게 없어서. 그러면요 자식도 잡아 먹었어요. 실제로. 그런 기록이 있어요. 배고파 죽을 것 같으면 감정이고 나발이고 없죠. 자식이라도 잡아 먹어요. 근데 다 자식 잡아 먹었나요? 아니 그냥 굶어 죽어가면서도 다른 사람은 못 해쳐 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정말 굶어 죽어가는 상황에서 자식도 잡아 먹었다라고 해서 그게 되게 비인간적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뭐가 더 강한지는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본능이 제일 밑에 깔려있고 그 다음에 감정이고 그 다음에 이성이다. 코리아는 진선미잖아요. 아시죠? 순서는 있다는 거예요. 뭔가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은 진선 미순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생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감정을 돌보고 그 다음에 의지를 다지는 거가 문제 해결의 순서라는 거예요. 뭐 이성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이성을 우선으로 해야 되느냐 하면은 왜냐하면 목적지를 가려면 일단 방향을 잘 잡아야 되니까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방향은 다른 데로 잡아놓고 죽어라 막 의지를 다져가지고 가봤자 딴 데 가잖아요. 순서는 일단 생각을 해서 여기 가야지 그 다음에는 준비를 해야 돼요. 내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마음을 돌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실행에 옮겨서 이제 의지를 가지고 실행에 옮기는 그런 순서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성이 가장
해요. 사실 사람이 급한 상황에 처하면 다 이성을 잃어요. 이성은 가장 부자연스러운 힘이에요. 제일 나중에 발달했으니까. 그래서 이성을 먼저 좀 생각을 하자 이런 의미도 있고. 소설가 지망생이 있었는데 제가 아는 친구인데 소설가가 되고 싶다고 이제 저는 소설가니까 얘기를 해가지고 열심히 써봐라 내가 옆에서 봐주겠다 이랬어요. 근데 안 쓰더라고요. 안 쓰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아니 뭐야. 그래서 저는 왜 노력하지 않으면서 괴로워하느냐. 저는 그게 원래는 감정의 문제라던가 본능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한 거. 얘는 의지가 없던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뭐 우울해가지고 처져 있는 거든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너는 왜 노력을 하지 않냐. 아니 그 노력 뭐 쓰기 싫으면 쓰지 말던가. 쓰지 않으면서 써야 되는데 여기서 너무 괴로워하니까 너무 답답하잖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돈 벌어서 벤츠 타고 싶은데 소설 써서 언제 돈 버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벤츠 타는 게 좋으면은 소설을 쓰면 안 되죠. 소설 써서 어떻게 그러니까 탈 수 있어요. 벤츠 타시겠죠. 공지영 씨 벤츠 타시나? 하여튼 돈을 많이 버는 소설가가 될 수 있는데 폭스바겐이요. 예. 아, 벤츠 사실 수도 있죠. 그분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게 목적이면 다른 거를 생각을 해야죠. 벤츠도 물론 타면 좋죠. 저도 돈 벌어서 벤츠 타고 싶습니다. 그러나 둘 중에 하나 소설가가 되는 거랑 소설가는 사실 돈 벌기가 좀 힘들고 오래 걸려요. 빨리 못 버는 수가 많으니까. 그러면은 벤츠도 타고 싶지만 소설가가 되는 게 더 중요하면 이거를 포기를 해야 되는데 얘는 벤츠는 타고 싶은데 소설가도 되고 싶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는 사실 생각을 못 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벤츠 타고 싶으면 소설가 하면 안 돼. 둘 중에 하나만 해라. 벤츠 타고 싶으면 사업을 해야지. 돈 벌려면 사업을 해야지. 그랬더니 되게 뒤통수 맞은 것 같은 표정을 하더니 사라졌어요. 그 이후로. 근데 거기서 되게 많이 느낀 거예요. 근데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제 주변에 이제 골드미스 분들이 골드미스가 아니죠. 그냥 네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결혼 너무 하고 싶고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짝을 못 만나서 못하는 분들도 물론 계세요. 근데 내가 보면은 결혼할 마음이 없는데?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거예요. 말로는 결혼하고 싶다고 해요. 근데 결혼하면 포기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엄청 막 진짜 막 그걸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멋있는 남자가 있으면 결혼을 하겠지만 그런 남자가 어차피 없고요. 없어요. 그것도 알아요. 그분이 모르는 게 아니야. 내가 보면은 어쨌든 결혼을 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내 처지에 맞는 결혼을 하면 내가 포기할 게 너무 많아. 그러면은 이거를 포기를 하기 싫은 결혼을 하지 않는 거죠. 내가 보면 결혼할 마음이 없어. 결혼하면은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자유가 없어지니까요. 근데 결혼을 또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 달라요. 정말 결혼하고 싶은데 짝을 못 만나서 못하는 분들도 계신데 내가 보면 얘 결혼할 생각이 없는데 왜 저거를 못 해결을 하고 계속 저러고 있지? 라고 생각되는 분이 사실 많아요.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정말 결혼하고 싶은 건가? 이 전두엽이 이성을 관장하는 게 전두엽이거든요. 이거 정말 인간한테만 있는 부위인데 이게 완성되는 나이가 생각보다 늦어요. 몇 살이게요? 여자가 26살이고 남자는 30.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알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서 30살 이전에는 남자들이랑 말이 안 통했구나. 너무 깨달은 거야. 그 30살 이전에 남자는 인간이 아니었던 거지. 아 진짜 그래요. 이거는 의학적으로. 그리고 이거는요 여러분 시대 상황이랑 관계없는 거 아시죠? 인간의 이 신체 구조는 선사시대랑 똑같아요. 지금이나. 그래서 이게 그리고 저도 제가 생각해봐도 26세 전에 저는 정말 인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는 30세 여자는 26세 이전에 하신 실수는 잊어버려도 돼요. 그때는 나 책임이 아니야. 전두엽이 다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이것도 또 신기한 거 뭔지 아세요? 이거 30세 있잖아요. 그냥 30세라고 할게요. 근데 나 이거는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26세 여자 26세 남자 30세 넘으면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어요. 얘 남자들이 철 늦게 들죠. 아시죠? 여자보다. 왜냐면 나이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30살이 넘었는데 얘는 아직도 철이 들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포기하세요. 걔는 끝났어요. 30살이 넘었으면 끝났습니다.
막 아주 큰 충격을 받아서 막 아니면은 무슨 뭐 정말 신이 어떻게 하셔가지고 변할 수는 있겠지만 저기 의학적으로 변하기 힘들어요. 근데 아무튼 근데 또 신기한 게 뭐냐면 이게 30살이 공자가 여러분 그 공자 아세요? 공자가 40세 부록이고 뭐 그거 아시죠? 15세가 지학이에요. 뜻을 세웠다고 지학이고 15세가 지학이고 20세가 방년이고 그 방년 20세라 가지고 꽃다운 날이고 30세 일입이라고 해가지고 스스로 서는 시기라고 딱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는 30세에 스스로 설 수 있다는 걸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 옛날부터 알았던 거예요. 이거 그때 뇌과가 없었는데 대단한 거죠. 공자가 괜히 공자가 아니구나라는 걸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다음에 이제 아까 방금 내용이 이제 이성에 대한 내용이부터 이제 감정 얘기하는데 우울증 얘기를 제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며 우리가 사실 감정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에 특히. 근데 그 우울증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또 잘 알아보고 내 감정을 관리하자 이거죠. 지금도 여기 보시면 우울함 때문에 문제를 겪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울증의 현대병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현대병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보다 지금 우울증이 훨씬 많아요. 왜 그럴까요? 먹고 살만하니까. 맞아요. 먹고 살만해서 그래요. 뭐 마음의 감기라고도 하는데 우울증 되게 흔해요. 통계를 보면은 우울증을 한 번쯤 겪는 사람들이 전체 15%에서 20%가 한 번쯤은 다 겪는다고 하니까 한 번 이상 흔하죠. 우울증 유발 요인을 보면은 아까 그 정신질환은 보통 50%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울증이 그나마 좀 적어요. 30에서 50%라고 돼 있던데 너무 애매하죠 숫자가. 40, 50도 아니고 30에서 50%면 몇 프로라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유전 영향이 좀 적고 그러니까 상황 영향을 많이 받아요 우울증은. 근데 이제 우울증은 사실 그렇다고 해도 유전적인 영향이 크니까 호르몬 균형 문제인 거죠. 여자들 얘기를 해보면은 한 달에 한 번씩 그 생리 전에 우울한 경향이 있어요. 여기서 생리 전 우울을 겪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라고 하고 싶은데 부끄러워서 손을 안 들이시겠죠? 저는 그런 게 있는데 엄청 심한 거 아닌데 실제로 정말 그냥 아무 이유 없어요. 겪어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여자들은. 정말 생리 전이 되면은 정말 짜증이 나요. 정말 우울하고요. 이거를 겪으니까 호르몬에 대해서 겸손해져요. 여자들은. 근데 남자들은 호르몬 문제가 있어도 그거를 잘 인정을 못해요. 있다고 알아도 그 위력을 겪어보지 못했어요. 여자들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오니까. 정말 그거 되게 커요. 그런데 남자들은 그거를 겪어보지를 못하니까 내가 호르몬 따위에 좌우되다니 막 이러면서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 호르몬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그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률은 남자가 훨씬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될 때까지 방치하는 비율이 남자가 높은 거예요. 여자들은 그 전에 이렇게 감정을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감정관리법이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거는 인지행동요법이라고. 여러분 아까 그거 있죠? 그 이성, 본능, 감정 이렇게 세 가지 있잖아요. 근데 감정 문제잖아요. 이게 이성이랑 본능이랑 본능을 이용해서 감정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게 삼각형이잖아요. 그런 문제인데 이것도 이제 제가 정신과 책을 읽다가 발견을 한 건데 그 옛날에는 정신분석학이라고 해서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그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모든 문제가 그 발현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게 한때 되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감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은 막 그런 거 해봐요. 어렸을 때 부모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그런 얘기를 다 해가지고 당신이 지금 회피를 하는 거는 어렸을 때 거절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게 되게 유행이었어요. 진짜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책도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해보니까 별 효과가 없다는 거가 또 요즘에 밝혀진 거예요. 그래 내가 회피하는 거는 어렸을 때 엄마가 나를 거절해서 그래. 근데 알아도 해결이 안 돼. 그래요. 원래는 이제 거기에 따르면 그걸 알면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인지행동요법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인지를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이 부당할 만큼 우울한 감정이 드는구나 라고 인지를 한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신 분석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회피하는 거는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게 아니고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절장애.
거절당해 겪는 분들 많죠. 거절당해 겪는 분들이 이제 정신분석요법에 따르면 옛날에 거절을 많이 당해서 그래. 근데 뭐. 그러니까 거절을 하는 걸 훈련하는 거예요. 그냥. 필요 없어. 원인이고 뭐가 필요 없고 거절을 못하는 건 문제니까 거절을 해보세요. 이 상황에서. 그러면 되게 못할 것 같잖아요. 근데 다 할 수 있어요. 왜 못해요? 싫어요 하면 되는데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려고만 하면. 싫어요라고 하는데 너무 무서워서 그전에는 그렇게 하는 게. 근데 해보니까 별로 큰일 일어나지 않죠. 내가 생각했던 큰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싫어요라고 할 수 있네? 를 알게 됐어요. 피드백이 딱 오는 거죠. 긍정적인 피드백이. 그러면 그 다음에 싫어요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목표 달성을 위한 4가지 요령. 사실은 막 이렇게 보통 자기계발 뭐 그런 얘기 같으면 이런 얘기부터 할 텐데 이건 근본적이지 않은 얘기고 근본적인 거를 쭉 훑은 다음에 목표 설정이 올바른 세밀히 검토를 한다. 아까 말한 거. 내가 정말 소설가가 되고 싶은 게 맞나? 물론 되고 싶어. 근데 벤츠를 타는 게 더 좋아. 중요해. 그러면 그걸 포기를 해야죠. 그 아니면은 내가 뭔가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거를 원하는 걸 수가 있어요. 결혼해야 된다 하는데 사실은 결혼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직장을 그만두고 싶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고 내가 대가를 어디까지 지불할 수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 성공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령도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다가 다이어트 쉽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이어트는 힘듭니다. 다이어트를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은 있어요. 근데 효과적으로 한다고 다이어트가 힘들지 않냐? 힘들어요. 효과적으로 해도. 그러니까 힘든 거를 알아야 돼. 근데 제가 보면 너무 쉬운 길을 찾으려고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일반 시간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그 뭐 하나의 마스터가 되려면은 이것도 이제 사람들이 해봤더니 그러니까 일반 시간을 한다고 해서 마스터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마스터가 된 사람들을 봤더니 무조건 1만 시간 이상 했더래요. 같은 거. 그래서 1만 시간이 그거죠. 하루에 3시간씩 10년 하면은 1만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것저것 해서는 뭐 하나를 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여보 꼭 마스터만 되라는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그냥 별로 재능 없는 사람이라도 한 길에 가면은 먹고는 살아요. 아무리 재주 좋은 사람이라도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이거 하고 저거 하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옛말에 열재주 가진 놈이 굶어 죽는다는 말이 있는데 옛말이 틀린 게 없죠. 그다음에 이제 사실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거는 인간관계라든가 심리라든가 이런 문제인데 요거는 이것만 해도 정말 강의를 한 타임을 더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강의를 이제 책에도 있어요. 책에도 이제 7장까지 있잖아요. 7가지니까 6장, 7장이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인데 거기에 되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인간관계라던가 뭐 화법, 성격 문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 책을 참고를 하시고 이제 결론을 할게요. 그래서 제가 자기계발서를 이제 쭉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기계발서를 좋아하나 보니까 사람들이 쉬운 길을, 확실한 길을 편하게 찾고 싶어서 자기계발서를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근데 결국 정답은 뭐냐면 인생은 그냥 다 애매해요. 어디까지가 맞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애매하고 불편해요. 편하게 가는 길이 없어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결론이. 그리고 인류의 가장 큰 점은 귀찮음이라고. 저 모든 문제가 다 귀찮아서 생깁니다. 진짜 그래요. 이게 처음에는 무슨 엄청난 악을 저지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기 귀찮아요. 내 자신을 직면하기가 귀찮고. 그래서 그냥 남들이 하라는 대로 그냥 편한 대로 살다 보면은 모든 문제가 일어나죠. 이게 애매하고 불편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게 왜냐면 귀찮아서. 귀찮음을 이겨내자. 가능해요. 가능한데 어디까지 가능할지 애매하죠. 노력을 하면 가능은 한데 내가 이거를 어디까지 고칠 수 있을지 사실 잘 몰라요. 그리고 그 과정이 대단히 귀찮다. 그러니까 제 말은 애매하고 귀찮을 거라는 거를 받아들이면 내 인생 새로 고침을 할 수 있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어요.